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GMB 우베셀입니다. 오늘 쓴다 공저 두 번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이경호 작가님이신데요. 작가님의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퇴고 페이지를 덮으며 글을 쓰는 동안 들이마셨던 긴 숨을 내보냅니다. 아침과 밤 사이 무심히 흘려보낸 순간들, 삶의 소중한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소한 행복에 나를 다독이고 관계의 소음 속에서도 본질을 지키려 애썼던 모든 시간. 시간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방법은 결국 기록에 있었습니다. 네, 기록하는 작가님,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코치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경옥 작가님이십니다. 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5년 차 배드민턴 코치이자 글을 쓰며 제 삶의 로드맵을 새로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 이경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공저를 쓰시면서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으셨을 건데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서 작가님의 답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배드민턴 코치를 하셨대요. 사실 저 배드민턴 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게 별로 안 들어 보이지만 나이가 드니까 몸이 움직임이 둔해지는 거예요. 반응이 늦어서 뭔가를 좀 확실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힘을 주는 것도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15년 동안 코치를 하셨는지 그러면서도 실은 이게 코치를 계속 하게 되면 운동하는 쪽이 훨씬 쉬운데 글쓰기는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혹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15년 동안 항상 그 아이들을 지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항상 그 열정과 에너지를 내보내다 보니까 항상 아웃풋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웃풋을 하고 났을 때 그 제 맘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항상 그 무언가가 필요했는데 항상 없었어요. 그 공허함을 채워줬던 게 항상 그냥 넷플릭스 보는 거? 아니면 친구들 수다 떠는 거? 아니면 그냥 술을 먹는 거였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멘파성이라는 그 멘탈 파워 성공 스쿨이라는 그 워크숍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자이언트 북 컨설팅 그 이은대 작가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특강하러 오셨어요. 근데 그 특강을 하시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고 그리고 뭔가 그 제 마음에 계속 빛을 주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글쓰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무슨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글을 써 내가 뭔 작가를 해 이렇게 했었어요. 처음에 첫 만나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또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도 오셔서 또 특강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완전히 그 이분 매력에 작가님 매력에 푹 빠지게 되면서 그리고 약간 그 특강을 들으면서 나도 글쓰기를 배우면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가입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글을 쓰면서 저는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뭔가 이렇게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좋은 거는 좋은 사람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잖아요. 그 멘파성이라는 그 기관에서도 작가님들에게 좋은 걸 또 소개해주고 싶으셨나 봐요. 아름다운 남자를 만나셨네요. 너무 아름답죠. 맞아요. 너무 아름답죠. 이 사모님 매력에 푹 빠지면 당연히-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다는 거. 네, 맞아요. 네,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은 길을 걷는다는 게 정말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네. 이제 살면서 나만의 공간이라든지 나만 그 유일하게 위로받고 혼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작가님은 차 안이라고 하셨어요. 네. 차 안이 작가님만의 힐링 공간이 된 음. 이유가 혹시 있으신지 한번 이야기 나눠주세요. 처음에는 솔직히 그 차 안이 저만의 공간이고 저만의 힐링 공간인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GMB 우베셀 오늘을 쓴다에서 그 나만의 힐링 장소는 어디일까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생각한 게
나만의 힐링 공간은 내 차 안이었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차 안에 있는 나는 온전히 누구도 나를 이제, 네, 맞아요. 간섭하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나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차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외부랑 완벽하게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나만의 소중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차 안에서 조금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다양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냐면 저는 아까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출근길이 1시간 정도 돼요. 그러면 왕복 하루에 2시간은 저는 무조건 차에서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 기분이 좋은 날, 안 좋은 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오히려 힐링 공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 그 가면을 쓰고 조금 살잖아요. 근데 저의 안 좋은 모습을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있잖아요. 그때 저는 좀 차 안에서 저의 가면을 벗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음악도 듣고 하면서 힐링이 되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 차는 제가 가는 길이 어디든 힐링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차 안이 아니더라도 제가 가는 길에 마음에 드는 곳에서 제가 차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바라보면 그곳이 결국에 저의 힐링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는 나만의 힐링 공간이다라고 이제 쓰게 됐습니다. 맞아요. 제가 책을 읽다가 작가님이 차 안이 나만의 힐링 공간이 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소리를 질러도 맞아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맞아요. 아무도 네.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편안한 장소라고 하는데 네. 노래 부르는 그 노래 가사 네. 일본인이었나요? 네. 그분의 가사를 즐겨 듣는다 이런 네. 얘기도 제가 네. 책에서 읽었는데 혼자서는 뭔가 내가 기존에 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도 할 수 있고 또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맞아요. 참 가장 좋은 나만의 힐링 공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역시 맞습니다. 저도 네.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운전하는 걸 아. 좋아해서 운전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어디 낯선 장소를 간다던가 이런 거는 조금 꺼려하기는 해요. 왜냐면 너무 모르니까. 근데 차 안에 있는 그 공간 자체가 되게 좋아요. 그쵸. 운전해서 그 멀리 가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를 부른다거나 네. 뭐 이렇게 혼자 중간중간 떠들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가 어떻게 보면 온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감정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지를 알아갈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작가님이 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정말 반가웠어요. 제가 3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 출근길에 긍정학원을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실은 저도 긍정학원을 이야기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거울을 보면서 말을 한다거나 할 때 정말 닭살이 돋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만두고 또 보이면 또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좀 이렇게 부끄럽진 않으셨는지 저랑 같이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사실 이 긍정학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까 멘탈 파워 성공 스쿨에서 이제 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텍스트로 그냥 글로써 긍정학원을 적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저희가 이제 음성 녹음으로 이제 긍정학원 외치고 녹음을 해서 카톡방에 인증하는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집에서는 할 때 조금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듣잖아요. 엄마 왜 저래? 막 이렇게 쳐다보니까 남편도 야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차 안이 저만의 공간이 됐어요. 왜냐면 차 안에서 전 붙여놨거든요. 제가 외치 긍정학원을. 그러면 제가 거기서 막 큰 소리로 외쳐요. 근데 처음 했을 땐 솔직히 조금 어색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운전석에서 운전하면서 막 긍정을 외치잖아요. 근데 이제 백미러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그냥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웃기도 했는데 저는 근데 그 웃으면서 오히려 그 출근길에 그 힐링이 되고 좋은 에너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출근길에 긍정학원을 많이 외치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더 큰 긍정학원을 더 크게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 좋았던 저의 기분이 조금은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혼자서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저처럼 한번 긍정하고 부끄럽지만 처음에 아마 어색하고 많이 웃기실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하다 보면 그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맞아. 네. 한 번씩 저도 한 긍정학원을 외친 지는 좀 오래됐는데 네. 한 번씩 울컥할 때가 있어요. 맞아. 울컥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맞아요, 나올 때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정말로. 맞아요. 근데 그러고 그렇게 딱 울고 나면 충분히 너는 충분히 정말 소중하고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란 말을 저한테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맞아요. 아 이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보다 내가 나한테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맞아요. 하다는 거를 계속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잠깐 이런 거를 또 공감하게 됩니다. 아, 정말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꽉 하고 아니면 멍청하게 앉아가지고 노래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작가님이 예전에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를 술로 네. 술자리에서 풀었다고 했는데 글을 쓰고 나서 네, 많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네네. 그 이야기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기 전에는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다시 해도 되나 이 부분이? 그냥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을 대신해서 그때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게 아니라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네, 그러면서 태도가 달라지면서 조금씩 제 인생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술을 어떻게 풀었냐면요. 저는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대회 현장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뭐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싶어서 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경기 결과에 따른 그런 압박감, 스트레스가 저를 이렇게 막 옥죄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저는 약간 이거를 이제 풀 게 필요했잖아요. 그땐 글쓰기가 없었으니까,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저녁마다 이제 친한 선배 언니들, 뭐 동료, 지도자들 만나서 술을 먹으면서 이제 막 불평, 불만, 하소연, 뭐 이런 거를 하게 됐는데, 이거를 막 하고 이제 막 불평, 불만, 하소연 하고 났을 때, 그때는 제가 되게 속이 후련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정신이 다시 멀쩡해지잖아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한참 또 잘 먹었을 때였으니까. 그럼 우리가 술을 먹다 보면 솔직히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 취해서. 그러니까 감정에 취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났을 때 다음날 나 뭐 말 실수한 거 없나? 나 왜 그랬지? 걱정되죠. 나 이런 말 하지 말고, 왜 그랬지? 막 이렇게 막 신경이 쓰이고, 오히려 또 그게 저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걔는 스트레스 하나 더 만든 거잖아요. 근데 제가 2024년도에 어쨌든 글쓰기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저는 조금 그 스트레스에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어요. 물론, 꼭 글쓰기로 스트레스 푸는 건 아니에요. 뭐 넷플릭스 볼 때도 있고 책을 볼 때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악을 들을 때도 있지만 어쨌거나 제가 술로 풀지 않고 글쓰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던 방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글쓰기를 통해서였다는 거. 왜냐하면 글은 저는 온전히 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저를 볼 수 있고 저의 진짜 나약한 그 안 좋은 모습까지 볼 수 있는 게 저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많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좀 많이 풀었었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불평과 불만과 남의 험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안 좋은 이야기를 제일 먼저 듣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줘야지
나한테 불평 불만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안 좋아 하면서 바꾸게 됐어요. 저도 그게 적으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글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고 한데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변화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옥 작가님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번 저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그때는 개인전서? 약속을 해버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약속하세요.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쓰겠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럼 다음에는 저희 책도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이 책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정말 따뜻한 그 6 작가님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제가 다음에는 개인 저서로 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고맙습니다. 뵙기를 바라고요. 네. 이따가 또 저희 세 번째 작가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